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S 리테일 면접과 관련된 영상을 이제 급하게 찍게 됐는데요. GS 리테일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1차 합격 발표가 났고 인적성 발표까지 지금 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면접 준비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고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빠르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컷 편집만 하고 그냥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막은 없다라는 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면접이 PT 면접과 기본 업무 역량 평가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영상을 찍고 나서 PT 면접 네 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좀 나한테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한 영상도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OFC 직무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현업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OFC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팀장 평가단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GS 리테일 OFC로서 좀 괜찮은 역량을 갖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OFC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영업 관리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점포들을 관리하면서 뭐 관리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또 자기소개서에 많이 쓰는 내용들 중에 교영주와 소통을 통해서 매출의 어떤 극대화를 이루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시는데, 정확하게 소통이 왜 필요한지, 그 소통이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면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접에서 내가 말을 하더라도 역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도대체 소통의 개념이 뭐예요? 소통에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질문을, 정확한 액션을 요구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OFC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OFC 역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시간이 지나도 아마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을 역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유통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좀 사교성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게 왜냐면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어쨌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업무고 또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또 경영진님들 중에서도 좀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 또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본사에 우호적이지 않으신 분들, 매장도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뭐 영업 관리를 할 때 좀 내성적이거나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견디기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외향적이면서도 사교성이 좋은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주님들도 이게 자기의 생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그 매장 관리나 매출을 올리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는 알아서 잘 굴러가긴 해요. 교영주님이 뭐 발주 같은 부분도 그렇고 뭐 행사 뭐 발주 이런 부분도 워낙 우호적으로 또 이제 진행을 해주시다 보니까 OFC 입장에서는 좀 많이 편하죠. 근데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은 점포가 문제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 매출이 나오지 않은, 그래서 본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경영주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끌고 가려면 교영주님들이 정말 이제 험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교영주님이 나는 발주 넣을 생각도 없고 FF 이런 거 뭐 신상품 나오든 말든 내 상권에서는 안 팔리니까 안 넣는다. 그러니까 OFC 그냥 우리 점포 오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본사에서 뭐 폐기 지원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본사 믿고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장사도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토로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토로하시면은 사실 OFC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경영진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괜히 이제 쫄게 되죠. 그래서 그 점포 왠지 자주 안 가게 되고 그 경영진님한테 무슨 행사 발주 같은 거 부탁하기도 좀 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님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잘 되겠죠.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매출 올려볼게요. 경영진님 뭐 저 믿고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말을 해도 당연히 쳐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상이 유통회사에서 또는 GS 리테일 이제 OFC로서 가장 선호하는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가장 확률적으로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지 세팅을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추시고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약간 좀 너스레 떨 수 있는 사람,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대부분 어떤 부분을 이제 강조하냐면 매출 분석, 데이터 분석 관련된 어떤 나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OFC로서 필요한 역량이긴 한데 실제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분석한다? 상권을 분석한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14개 뭐 12개에서 뭐 15개 뭐 점포를 관리하는데 각 점포의 어떤 매출을 내가 일일이 다 분석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또 그 상권을 막 일일이 분석을 해서 경영주님한테 어떤 해결책을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게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무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권 분석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현업자에서 생각하는 상권 분석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권 분석의 개념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 점포 주변에 20대 계층, 20대 연령층이 좀 많기 때문에 20대 연령층이 요새 이런 상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발주 많이 넣어보세요. 이런 게 이 연령층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발주를 넣으시면 매출이 오르겠죠. 뭔가 이런 식의 약간 좀 간단한 사실 그런 거는 상권 분석은 아니죠. 그리고 상권 분석이 이미 오픈할 당시에 RFC가 아르바이트생까지 이제 써서 시간대별로 이 이제 상권의 유동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이 시간대별로 이 연령층이 몇 명이 지나가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고 동일한 비슷한 상권의 점포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지까지 다 데이터 반영을 해서 결과값을 얻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미 오픈한 점포를 내가 신입 OFC가 가서 따로 상권 분석을 해서 만약에 기존에 했던 상권 분석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OFC 말 들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출 분석과 상권 분석의 개념이 실제 현업에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과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을 강조하는 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자로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있냐면 최근 사회 이슈들, 최근 뭐 20대 계층 MZ 세대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최근 30대 뭐 직장인들이 어떤 상품들에 좀 관심이 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어서 그게 상품 판매까지 연결되는지, 이런 사회 이슈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경영진님께 컨설팅을 해드린다. 이 정도의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는 괜찮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말 그대로 신입 이제 채용을 통해서 이 신입사원한테 얻을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이제 그 OFC들이나 뭐 팀장님들은 그 부분까지는 다 이제 알 수 없으니까 그 신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나 최근 사회 이슈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해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던져주는 거는 충분히 역량으로 좀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너스레 떨 수 있고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에 최근 사회 이슈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신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좀 말을 해주시면 내가 뭐 현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다.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분석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직무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고 다만 단지 매출 분석, 상권 분석을 통해서 경영진님의 매출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하면 분명히 역질문이 들어와서 당황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어떤 비전문적인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의미에서 가맹 계약 조건 같은 내용을 내가 뭐 이미 학습을 했다. 그리고 가맹 계약 조건을 이제 알므로써 뭐 그걸 담당하는 파트가 따로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경영진님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자문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또 경영진님이 누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뭔가 GS25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좀 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현장에서. 그래서 가맹 계약 조건을 좀 내가 뭐 공부하겠다, 이미 알고 있다, 준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어필하셔도 되고, 실제로 또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게 경영진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저도 세금 관련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세금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경영진님들이 이제 OFC들에게 그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OFC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토스를 하게 되거나 이제 뭐 회계팀 이쪽으로 토스를 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어떤 본인의 역량을 보여준다면 현장에서 OFC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경영진님 그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준다면 훨씬 더 경영진님 입장에서 OFC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신뢰가 결국에는 나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고, 어떤 발주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진님이 발주에 약간 좀 소극적인데 그래 내가 OFC 한번 믿고 발주 넣어보자 라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매출이 오르기 위해서는 발주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게 어떤 그런 행사 발주 또는 FF 발주와 관련된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의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그게 경영진님이 발주로 이제 이어지게끔 뭐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관련된 건 사실 현직자가 아니면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면은 좀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팀장님들이 평가할 때 이 친구는 현업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구나, 알아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 OFC들이 세금 관련돼서 정말 많이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할 때 당시에도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OFC들이 현장에서 이제 좀 경력이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미리 내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내가 현장에서 단순히 점포 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깔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OFC의 어떤 역량들, 내가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어떠한 이미지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 상담을 하면서 이제 즉흥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질문을 드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면접장에 갔는데 팀장님이 점포 매출이 높지 않은 점포 이제 경영주님이 본사에 어느 정도 이제 불만을 가지고 발주를 뭐 이제 여유롭게 넣지 않겠다,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뭐 김밥, 도시락 이런 상품에 대해서 발주를 소극적으로 넣고 있다면 OFC로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쉽지만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이제 그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는 경영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본사의 입장을 전달드리고 경영주님의 어떤 불만 사항들이 어떤 건가를 최대한 수용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경영주님의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상권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리니까 한번 넣어보시라. 그러면 매출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얼핏 보면 뭔가 깔끔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팀장님이라면 바로 역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GS 리테일 그 GS 지부 편의점 중에 발주를 안 넣는 점포는 없겠네. 그렇게 쉽게 되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님들은 발주 안 넣으신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자,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어쨌든 가정의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면접은. 아까 제가 처음에 OFC 역량 중에서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했죠? 약간 너스레될 수 있고 외향적이고, 아, 경현님, 뭐 제가 나중에 또 올게요. 또 웃으면서 이렇게 또 경현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선호한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활용해서 경영진님께서 발주를 안 넣으신다는 것은 당연히 매출이 나오지 않고 또 그 상권에 대한 이해는 경영진님께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품이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아마 경영진님께서는 그걸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경영진님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경영진님이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혹시 저한테 험한 소리를 하시더라도 뭐 친딸처럼 친아들처럼 다가가서 아 경영진님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저 정말 이 점포 매출 올려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경영진님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경영진님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는 그런 말처럼 끊임없이 경영진님에게 진심 어린 어떤 직원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권의 특정 연령층이 어떤 상품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어떤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영주님에게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교영주님께서 그래서 저를 믿고 한 번만 발주를 넣어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생기고 교영주님이 그로 인해서 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쌓인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씩 차차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경영진님도 저의 어떤 OFC가 우리 점포를 정말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감동을 받아서 이런 발주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푸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약간 좀 가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끌고 가고 또 계속 밀어내면 어떻게 한다? 난 그럼 계속 찾아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가정의 상황으로 맞받아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면 좋고 또 실제로 발주를 안 넣는 점포의 경우에는 진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아요. 경영님 뭐 하루 매출 80만 원, 100만 원 나오는데 삼각김밥 이런 거 도시락 제품 발주를 넣으면 안 팔렸을 때 폐기 부담을 경영주님이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경영주님도 결국에는 매출이 올랐으면 장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OFC로서 어떻게 좀 나를 믿고 발주를 넣을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즉 OFC의 가장 큰 이제 필요한 어떤 업무적인 역량은 모든 점포가 정말 풍성하게 발주를 해서 그 상품들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매출을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폐기 부담을 안고 손해를 안고 발주를 넣을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OFC의 역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인사팀에 있던 동기, 이제 형의 말에 의하면 면접에 오는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까 하는데 어떤 걸 말해줘야 되나, 회사 면접 볼 때 어떤 걸 좀 많이 보냐 요즘은 이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이사팀 동기 말로는 점포를 한번 꼭 가보라고 해. 점포를 좀 자세히 둘러보라고 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면접장에 왔을 때 지원자들 중에서 점포에 관련해서 너무
모르는 지원자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 걸러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점포를 꼭 가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편의점에서 지원하면서 점포를 안 가봤을까요? 분명히 가봤을 거예요. 평소에도 편의점 많이 다니셨을 거고 내가 1차 면접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면 더 이제 신경 써서 편의점을 한번 가보겠죠. 그래서 뭐 CU라든지 뭐 세븐이라든지 이마트24, 뭐 GS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쉽지가 않죠. 어차피 상품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냥 여기는 이 모델을 쓰고 여기는 저 모델을 쓰고 여기는 뭐 치즈 돈가스 김밥 있는데 여기는 치즈 돈가스가 없네. 그래서 치즈 돈가스가 있는 이 회사 뭐 GS가 가령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CU에서 없었다. 그래서 GS는 약간 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좀 차별화가 됐다. 더 풍성하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건 좀 비전문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사실 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관련해서 어떻게 좀 시야를 넓게 이제 볼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하는데 나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써요. 이제 입사 후 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은 소비자들의 유통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최신 트렌드를 끊임없이 반영하는 곳이다. 그것이 한 곳에 이제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저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어떤 문구를 좀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면 또 답변을 하지 못해요. 즉 약간 있어 보이게끔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쓰는 사람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말은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뭐 10년도 이제 더 된 상황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도시락 상품이 뭐 3,000원, 2,5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경우도 많이 드물었었고 그래서 도시락 상품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죠? 도시락 상품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단가도 꽤 높은 도시락, 프리미엄 도시락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왜 이렇게 상품 구색을 늘렸고 또 매장에 진열을 할 것인가? 기본적인 거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캐치를 해서 그런 상품들을 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니즈란 무엇인가 여기서? 소비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제 밥을 먹더라도 혼자 밥 먹는 게 많이 어색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혼자 밥 먹으면 약간 눈치 보는 약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이런 어떤 키워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유행을 했었고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결혼 정년기가 나이가 올라가고 있죠. 점점. 즉 예전에 30살이면 31살이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그 나이 정도 되면 결혼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죠. 자, 결혼을 안 하게 되면서 본인 가치에 대해서 내가 한 끼를 먹어도 좀 더 제대로 먹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고 또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도 없고 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갔죠. 내가 책임질 어떤 가정 같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래 어차피 밖에서 사 먹을 때 뭐 외식비 뭐 7, 8천 원 하는데 식사 도시락 5천 원 괜찮지 오히려 가성비 좋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 바뀐 거죠. 즉 지금의 소비자들의 인식이 과거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군 특히 도시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상품이 다양해지고 금액대도 올라갔어요. 왜냐? 그 정도의 금액대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이제 늘었기 때문에. 즉 편의점이 소비의 트렌드 어떤 성향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소비 트렌드의 성향에 대해서 선 반영을 해서 제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또 GS에서 저는 예전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 미니언즈 어떤 우유 미니언즈 이제 캐릭터하고 우유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캐릭터 상품 이제 캐릭터 이제 그 케이스에 우유를 담아서 이제 파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 프렌즈라든지 또는 네이버 그 뭐라고 하죠?
네이버 그 이름을 모르는데 어쨌든 그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부흥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캐릭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만 한때 그런 캐릭터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의 어떤 질적인 부분보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좀 소비자들의 감성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한 니즈,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귀여우면 이게 좀 더 비싸더라도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상품도 그렇게 출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유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게끔, 즉 그런 상품들도 소비의 어떤 유형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겠죠. 그리고 또 한때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해시태그 걸고 막 너는 고기 먹을 때 제일 뭐 예뻐 이런 식의 약간 좀 장난스러운 그런 어떤 해시태그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편의점 상품들 중에서도 해시태그하고 뭐뭐뭐뭐 써있는 이런 상품들이 꽤 많이 출시가 됐었어요. 이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상품의 그런 어떤 인스타적인 감성을 많이 쫓아가고, 또 인스타 뭐 유명한 뭐 그 식당이라든지 카페 예쁜 데 가서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이제 많다 보니까 상품도 그와 비슷하게 맥락이 가는 거죠. 그리고 출시를 하는 거죠. 즉 소비 유통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편의점이.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CU에서 그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딸기 페스티벌.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한 딸기철이 되면 각 호텔에서 딸기 뷔페를 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인스타에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이제 인증하는 사람도 많고,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디저트류에서 딸기를 유독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소비자들의 성향 니즈가 있다 보니까 CU에서도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그 모든 빵 상품을 딸기 관련된 제품으로 이렇게 진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행사 포스터에 이제 붙여놨던데, 결국 그것도 소비자들이 그런 어떤 딸기 관련된 디저트류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상품으로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죠. 즉 편의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쓴 것처럼 어떤 트렌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소비자들과 가깝게 있으면서도 지금 소비자들의 그 소비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해준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그런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편의점은 소비 유통의 어떤 중심이고 트렌드를 가장 반영한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들을 끄집어 와서 설명을 한다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이 사람은 시야가 굉장히 넓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편의점 배치마킹을 할 때 단순히 점포를 가서 GS에는 이런 상품들이 있고 CU에는 이런 상품이 있다, 이름만 다를 뿐 뭐 돈가스 김밥 내용물은 똑같은 이런 걸 비교하는 거는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시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포를 가보시면 좀 더 넓게 보이진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고, 또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브영 이런 데 가보면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가령 뭐 여자분들이 이제 뭐 립스틱 같은 걸 살 때 어떤 뭐 여자 모델이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레드 어떤 립스틱이 딱 상품이 옆에 이제 딱 같이 나와 있는 그런 포스터를 봤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모델이 예쁘다, 색깔 되게 예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컬러를 선정을 하고 그 컬러에 맞는 또 모델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홍보 문구를 생각하고 이런 거 다 일이죠.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게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데이터 검증을 했을 거고, 그걸 기획안으로 제출을 하고 또 결제를 받아서 최종 승인이 나면 자금 집행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 포스터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 보고 괜찮네, 포스터 예쁘네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 관점에서 본다면
아, 지금 저게 이 회사의 방향성이구나.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을까? 그러면 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 결국 답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캐치해서 상품으로 또는 그런 포스터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야를 갖고 보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야보다 훨씬 더 좀 더 넓게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뭐 대본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말을 하면서 좀 어버버거렸던 부분도 있고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걸러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면접이 어쨌든 PT 면접과 이제 직무 역량 평가에 대한 어떤 면접이 이제 나눠지는데 PT 면접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어서 주제별로 어떤 게 좀 더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여러분들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인성평가 그리고 플러스로 직무 역량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이제 면접 때 받을 수 있는데 직무 역량 관련된 어떤 면접에 대한 답변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은 좀 더 기존에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자소서를 기반해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위주로 강조했는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령 뭐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약간 너스레 들고 외향적인 뭔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했지만 내 자소서에는 그런 관련된 경험 사례들이 안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내가 약간 좀 분석적인 사람 그리고 약간 꼼꼼한 사람 뭔가 남들과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사람 뭔가 이런 역량을 강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역량의 어떤 키워드 그리고 플러스로 거기에 대한 근거들 잘 숙지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허점을 보이게 되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진실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쓴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뭐 내가 어떤 뭐 매출을 올렸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뭐 이제 영업 관리를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써놨다면 실제로 그 경험을 내가 경험한 게 맞다면 상관없지만 약간 MSG가 들어간 상태라면 그 MSG 부분도 내가 사실인 것처럼 머릿속에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거기서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마다 쓰신 자소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자소서 쓰실 때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역량을 강조하는 사례들을 쓰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뭐 이미 이제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급하게 전달하느라 저도 뭐 어떻게 잘 이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다음 빠르게 이제 편집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PT 면접 관련해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주제별로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그런 장단점을 알고 이 주제는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겠다. 이 주제는 유리하진 않지만 내가 다른 주제를 선택하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이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이제 좀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